이제 5부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남과 북, 북과 남의 차이를 좀 알고 또 아쉬움도 좀 나눴으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이걸 어떻게 좀 가깝게 더 하나로 만들까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우리 통합문화포럼의 또 취지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신효숙 박사님, 그 다음에 배인교 교수님, 윤보영 박사님 전문가 패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리하고 또 요즘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젊은 패널분들을 다 모시지 못하고 대표로 우리 이현주님 모셨습니다. 대표시니까 잘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큰 박수 필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진짜 매점입니다. 매점인 만큼 뭔가 더 흐뭇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거든요. 신 박사님께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남과 북, 북과 남의 명절이 시기절로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조금 살짝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네네네. 예, 그 명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 그 민족 명절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모두 시기별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선 북한을 보게 되면 김일성 시기와 김정일 시기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김일성 시기에는 민족 명절이 좀 탄압을 받는 뭔가 봉건 잔재 유산이라고 해서 즉 공식 명절에서 이제 약간 탈락이 돼서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은 1950년대 말에 북한의 농업 협동화가 완성이 되면서 이게 60년대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있어서의 결혼이나 상, 제 이런 문화들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교 유습이 많다, 너무 과소비다, 너무 그 재래나 이런 형식이 많다라고 비판을 하고 특히 60년대는 아예 김일성이 교시로다가 봉건 유습을 아예 그 뽑아버려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민속 명절이 잠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하게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50년대, 60년대에 관혼상제 간소화 운동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1969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해서 이런 결혼이나 이런 상제를 좀 간소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남북이 이렇게 간소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면에서 좀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80년대 후반에 다시 전통, 민족 이런 부분이 이제 재평가가 됩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또는 조선민족 제일주의가 강조가 되면서 민족 전통 부분이 이제 재평가가 되는 이런 과정.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이때 그 부정설, 음력설하고 추석만 이게 이제 공식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한식과 단오의 경우에도 민족 명절일 뿐만이 아니라 아예 휴일로 지정이 돼 하루씩 이럴 정도로 이제 우리는 휴일 아니고 기념일 정도인데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시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땠냐 하면 그 음력설을 예를 들면 음력설이 구정이었다가 민속의 날이었다가 나중에 설날로 복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정과 관련된 것은 일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일제가 이 구정이라고 명명하면서 이 음력설을 타파해야 될 구습이다라고 하고 많이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50년대, 60년대 또 여전히 이제 계속 좀 부정적인 인식을 받다가 80년대 들어와서 결국 민속의 날로 하루 휴일로 지정이 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3일 명절이 바로 휴일이 바로 89년도에 설날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남북이 모두 민속 명절에 있어서는 이렇게 굴절과 뭔가 이렇게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배인교 교수님. 네.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이크 잡으시면 더 불리하다니까. 제가 뭘 더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박사님은 더 불리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설날이 된 게 89년 이전 그 이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이 설날을 세게 된 게 89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고 같은 느낌인데. 서로 약속을 했나?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1987년에 이제 우리민족제일주의라고 하는 강령이 나오고 네네네. 그다음에 88년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나오면서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민족 키워드가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외부의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사회주의 몰락하고 동구 몰락하고 막 이러면서 네네. 자기 힘으로 좀 살아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안으로 좀 다져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민족이란 키워드였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전통들을 이제 다 복권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날을 이제 들은 얘긴데요. 네. 설날을 딱 만들어 놨는데 설날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수석은 있는데 그래가지고 김정일이 이렇게 말했대요. 설날에는 세뱃돈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 이렇게 주는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세뱃돈을 이게 주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같은 1989년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세뱃돈도 그 북한에서 이제 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89년, 90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설날이나 추석에 대한 간소화가 더 막 좀 많이 주장되는 그렇죠. 그런 것이고 또 너무 왔다 갔다 힘들다. 그러면서 지방에 여러 가지 분권 정치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것이 90년대부터거든요. 그래서 올라다니지 말고 그 지역에서 해결해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이제 지방 분권화 뭐 지방 자치에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하게 됐죠. 90년대 네.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이제 자식들이 내려가기보다는 또 역으로 역기성 맞습니다. 이런 것들 또 네.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네. 이걸 보면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한 시기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것보다는 사실 사회경제적인 그런 요건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명절과 관련된 남과 북, 북과 남의 교류 협력이 있었나라는 질문인데 이번에는 윤 박사님께 먼저. 네, 기억 남는 교류 협력이 2000년에 KBS랑 네. 북한의 조선중앙 TV랑 같이 협력을 해서 북녘의 고향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북청, 사리원, 원산, 함흥 네. 그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됐냐면 북한의 고향에 조선중앙 TV에서 그 고향에 찾아가서 그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민족 음식 만들고 같이 민족 명절 놀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영해주면 KBS 스튜디오에서 그 고향에 살았던 분들이 모여 앉아서 아 그때 우리도 저렇게 놀았는데 아 춤이 저렇게 우리도 저렇게 춤을 췄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이 북청 편이었는데요. 북청은 그 강가 넓은 강가에서 푸른 초원 위에서 사람들이 같이 돈돌라리 춤을 추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인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KBS에 계신 실향민 분들이 표정이 너무 반갑기도 한데 너무 가고 싶어서 슬퍼하는 모습이 그분들이 그때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프로그램이 다시 꼭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협력은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전국 노래자랑 팀이 추석 즈음에 가서 평양에서 노래자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지만 일요일에 되면 항상 그 프로를 보시거든요, 여전히. 근데 그때 그 송혜 씨가 하시는 그 멘트에 거기 북한 사람들이 완전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게 통하는 사회구나, 저 개그가 저기서 통하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게 그때 부르셨던 노래들이 민요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러면서 추석 때 굉장히 흥겨웠던 그런 것들을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교류해봤던 그런 게 있고 사실 그거보다는 그 이전에 그 1985년에 했던 교류를 먼저 사실 얘기를 해야 돼요. 남북한이 분단 이후에 처음 만난 게 1985년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만난 게 공식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서울에
그 수해가 나가지고 북한에서 원조 물자가 와서 그거에 대한 답방으로 이제 그 인사가족 찾기 뭐 상봉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그 시즌이 추석 시즌이었어요. 추석 그 전주. 그래서 이제 남북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와서 이 가족을 만나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획한 의도는 사실 이 추석이라는 명절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화합, 그 다음에 만남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석 때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남북한이 모두 추석이나 설날을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소환해서 같이 하나의 장으로 만드는 그런 정례적인 장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절과 관련된 교류협력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남북 교류협력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큰 행사들,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어떤 이제 조직 간의 이런 단체, 그래서 예를 들면 명절과 관련된 한 예를 들면 2001년도에 국제 노동자의 날에 이제 남북 노동자들이 만나는 이런 행사가 있었고 2005년도에 남북이 함께 공유하는 민속 명절 외에 공유하는 공휴일은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광복절 행사를 남북이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했었던 이렇게 언론사나 매체, TV를 통해서 남북이 함께하는 거 외에 실제 명절에 함께 만나면서 하는 경기는 어땠을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워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민속 놀이 중에서도 북한은 민속 체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씨름이거든요. 예,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이 되면 바로 이제 평양에 있는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대황소 전국 씨름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이 씨름이 공동 등재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남북의 씨름 선수들이 같이 모여서 이 삿바에서 씨름하는 이 대회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예를 들면 북에서 또 인민체육으로 중요한 게 널뛰기. 우리는 그냥 이제 춘향전에서 볼 수 있는 그 널뛰기인데 북에서는 이제 널뛰기가 정식 인민체육 대회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매번 그 모란봉 이제 그 민속 놀이터에서 추석이 되면 또 이제 이렇게 대회를 하는데, 이 널뛰기의 종목을 서커스에 응용을 해서 이게 대회를 나갔어요. 2014년도에 중국 이제 그 국제 서커스 대회에서 이 널뛰기 종목을 가져가서 북한이 1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런 정치적인 것, 이념, 사상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소리만 많고 문제 제기하면서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민족, 정서, 명절이라고 하는 건 정서적 유대감으로 그냥 싹 그냥 눈빛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씨름이나 널뛰기나 그네나 민속놀이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정말 천하대장사를 한번 뽑는 씨름대회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널뛰기 대회 한번 해보자.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안 되면은 뭐 그냥 윷놀이라도.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해보자는 노력이 중요한 거지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다. 이건 정치적인 걸 좀 떠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대선의 막을 내려야 될 시간이거든요. 우리 이현준이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남의 어떤 뭐 명절, 뭐 여러 가지 세시풍속 이런 얘기들을 쭉 했거든요. 오늘 함께 하셨던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잘 몰랐던 그런 남한의 명절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의 명절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뭔가 그 사이에서 되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정치 분야가 아니라 이런 사회 문화 분야를 통해서 뭔가 조금 더 통일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지금 말씀해주신 그 예시들이 되게 뭔가 국제 아니면은 국내, 그러니까 국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런 저 같은 청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 어떤 생각을,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남북한 문제를 생각하면 항상 청년들은 통일 의식을 제고받아야 되는 어떤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대해진단 말이죠. 근데 청년들도 엄연하게 이 나라의 국민이고 앞으로 이 사회를 같이 돌봐 나가야 되는 주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하면 더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준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소중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면서 더 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고향이 북에 계신 분들 빨리 자신의 고향에 가서 명절에 조상님께 인사도 드리고 친지들과도 안부를 나눌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저희가 명절을 이야기했는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기념하고 생각하는 건데 청년들이 나의 삶으로 명절을 지내면서 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들을 좀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그 아주 가깝게는 그냥 놀이 문화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관심 갖고 알고 그래서 속히 북의 청년들과 남의 청년들이 아까 그러니까 윷놀이를 같이 하고 꼬리잡기 같이 하고 그리고 줄넘기를 같이 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북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북한이 다르다고 인정하자. 그러니까 쟤네 이상해가 아니라 다르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다르면은 같은 부분은 뭐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쟤네 이상해 하면 관심 바뀌죠, 완전히. 내 삶 바뀐데 다르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존중을 하게 되죠. 상호 간의 존중이 없이 교류는 물거품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교류일 뿐이죠. 그래서 다르다는 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다르니까 그래도 한국말 같이 쓰네 같은 거 있네라고 하면서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설과 추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을 만들어 나가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평소보다 통합문화포럼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더 많은 생각이 드네요. 통합문화포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늘 그렇듯이 여러분께 좀 특별한 주제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주제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주제를 찾아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